여론조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이제 여론조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어제자로 해서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리얼미터 조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첫 국정 지지율인데 지지율이 58.6%. 6월 2주차 이제 주간 집계로 해서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뭐 단순히 기대치라고 보기보다는 아무래도 뭐 진영을 떠난, 그러니까 이 실용과 민생에 집중한 어떤 행보에 대해서 정말 일할 줄 아는 정부다. 이런 일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는 확신이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세 분은 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들 하십니까? 네, 이례적으로 높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조금 비약을 있을 수 있는 것이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율은 80%였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의 70%에 육박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역으로 이제 삐딱하게 보는 언론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첫 시작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라고 평가절하하는 언론들도 있습니다. 이건 좀 제대로 봐야 되는 것이,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때의 그 높은 지지율은요, 응답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니까 정치 무관심층이 굉장히 많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아예 진보 진영이 괴멸됐을 때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지지율은 이렇게 귀담아 들을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인 것이 보수 진영이 완전히 빠그러졌던 것이고 진영 결집이 안 될 때예요. 홍준표 대선 그때 당시 20%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첫 여론조사는 그때 당시는 압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도이고, 이번에 양측에서 좀 결집한, 이번에는 총결집했잖아요. 양진영이 총결집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도 높다. 예. 그러면은 지금 현재 중도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잘해도 절대로 난 이재명이 싫어라는 사람이 35% 내외는 결집돼 있다고 본다면 이 수치는 중도들이 상당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게 예. 판단해야 맞는 거죠. 예. 그리고 저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윤석열 정부 때와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당시에 출발 그 여론조사의 내용들과 비교를 해보면 대략 한 3에서 6%포인트는 더 지금 잘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좀 긍정적인 바람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뭐 제가 볼 땐 전 정부랑 비교를 해서 우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뭐 상황 자체를 객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가 양극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리얼미터 같은 경우가 58.6%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고관여층, 소위 ARS로 진행되는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관여층들이 많이 반응을 할 수밖에 예. 없는 측면이죠. 여기서 58.6%가 나왔다고 하는 건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대신 이제 부정평가가 34.2%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건 여전히 정치적 고관여층에서는 35% 정도의 부정층들이 존재한다. 뭘 하든 예.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잘하든 너무 잘하든 상관없이 이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건데, 또 하나는 이제 갤럽 조사를 좀 봐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왔던 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70%가 잘했다. 그 다음에 24%가 못했다라고 나오거든요. 전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하건 반대하는 층 정도를 25% 정도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25% 정도의 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머지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국정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유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지금까지는 적어도 국정 운영을 잘 하고 있다라는 판단이 갤럽에 나타난 거다. 그럼 70% 정도의 국민들은 좋아, 이 상태로 간다면 이재명 정부가 5년 동안 국정 운영 잘할 것 같은데라는 느낌을 갖는 거거든요. 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나름대로의 아킬레스건이라고 얘기한다면 25%라고 하는 지지층들, 반대 지지층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근데 여기에 핵심이 누가 있느냐? 영남권과 20대, 70대 이상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 소통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라 생각이 들지, 나머지 지표들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리고 국정 운영 동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게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오늘 아마 첫 실험 때 아까 나왔던 그 사건이 첫 실험 때가 등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란 세력들의 예. 이런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의 문제가 처음 시험 때로 등장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사건은 아마 중도층에게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어떤 지금의 여론 흐름들을 더 타고 올라갈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예를 들면 약보합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사건과 관련돼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또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국정 지지율이 이제 계속 예. 공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다만 이제 한 열흘 정도 우리가 봐왔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걸 이제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저는 영남에서 50% 가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대구 경북이나 부산 경남 울산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예. 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이제 지지율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뭐 지방은 지방대로 지금 뭐 엄청난 지금 문제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인구 유출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지역 산업이 완전히 이제 그 절멸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정도의 이제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이고, 영남에서 저는 오히려 절반 정도 나왔다. 대구 경북에서 50% 가까이 나왔거든요. 부산이 한 48% 정도, 부산, 울산, 경남이 나왔는데 대구 경북도 47% 후반으로 나왔다고 한다는 것은 예. 대구 경북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이제 고공행진을 하는데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저는 작용을 할 걸로 보고요.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G7 오늘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 결과도 아마 의외의 성과가 나올 것이다. 지금 취재를 해보면 한미정상회담, 한일정상회담을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서 열어서 기본적으로 지금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보다는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양국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낸다라는 걸로 이제 간다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훨씬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 김 박사 말씀대로 그것과 동시에 새로운 시험대가 지금 내란 세력들의 준동이 법원과 검찰의 이상한 태도 또는 이런 행위 때문에 불거졌던 것들이 내부적인 혼란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신속하고 조속하게 정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시험대의 과제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여론조사 이 결과의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좀 의미 있는 것은 불경하고 TK에서의 반응, 그러니까 절반 가까이 이상의 또 이제 긍정 평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하나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제 정당 지지도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민주당은 전주 대비해서 1.9%포인트 상승해서 49.9%였고요.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오직 4.4%포인트가 떨어지면서 30.4%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의미 있게 봤던 게 지난 이제 13일 날 그 한국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발표된 결과의 내용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자발적으로 해산해야 된다고 본다가 50%를 찍었더라고요. 여론조사 결과상.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가 39%. 결국은 국민의힘의 위원정당 해산 심판에 대한 이 어떤 여론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지금 이 국민의힘의 이제 조만간 당내 수습이 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원내대표는 어쨌든 뽑게 될 거고, 결국 이제 또 친윤계가 뽑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이어서 전당대회까지 이르게 될 때 그 안에서의 또 그 여러 아사리판 모습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결국은 정말 누구 말 맞따라 뽀개질 수도 있다. 이런 흐름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힘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보수 민심이 지금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 상황을 보니까 지금 뭐 의원총회든지 뭐 조기 전당대회든지 이 당을 쇄신하기 위한 어떤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는 여러 고비들을 보니까 엉망진창 개판이구나. 얘네들은 도대체가 다시 당을 쇄신하고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고,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내 지역구에서 나의 패권, 나의 기득권 이거 지키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수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확 내려간 거고, 지금 정당 지지도는 뭐 20% 가까이 차이 나니까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게. 근데 문제는 이건 뭐 너무 우리가 이제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닌 것이, 당이 정리가 되고 국민의힘이 어떤 리더십이 생겨가지고 새로운 아이콘이 만들어지고 또 눈속임 비슷하게 당명 고치고 이런 식으로 또 속임수를 쓰면은 금방 또 회복됩니다. 보수 지지자들은 또 다시 돌아오거든요. 결국 진영 논리에서 결집이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누구를 중심으로 그렇게 되느냐, 어떻게 재편되느냐가 그렇죠. 중요한 건데. 구심점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김상훈 의원이 표현하듯이 이제 언더 찐윤이라고 표현하는, 예. 절대 잠수한 상태에서 물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꼭두각시로 세워가지고 자기들의 패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영남의 일부 무리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로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조정하는 대로 다 흘러갈 거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뭐 보수 지지자들이 원하는 완전히 새판, 뭐 한동훈이 갑자기 당대표가 되고 전당대회 열려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보수, 그리고 뭐 윤석열과 완전 절멸하고 뭐 그거와도 이별하고, 이거 그림 안 나온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예, 두 분은 국민의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지금 당장에는 시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근데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국민의힘 내부의 이제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구심점이 일단 없다는 거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참에 좀 폭삭 그냥 아예 무너졌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꽤 많더란 말이죠. 매우 웃긴 얘기죠. 예. 폭삭 무너지라고 이 양생 제가 볼 때 매우 웃긴 얘기라 생각이 그렇죠. 들고, 정당이 무너지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증거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핵심적으로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원내대표 누굴 뽑을 거죠? 오늘 뽑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친윤을 뽑았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친윤 체제로 가겠다라고 결정한 거잖아요. 왜냐? 3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거든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기들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의 정당 구조가 만약에 친윤 원내대표 체제다. 그럼 친윤 원내대표가 등장하게 되면 전당대회를 할까요? 아니면 비대위를 계속 유지할까요? 이것도 두 번째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전당대회를 한다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구심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친윤을 대표할 만한 구심점인 인물이 없어요. 전당대회를 열면 당대표를 뺏길 가능성이 되게 매우 높아요. 그럼 그 길을 갈까요? 안 가죠. 안 가면 어떤 일 판단할까요? 그럼 비대위 체제를 다시 꾸리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예를 들면 비상체제로 계속 올해를 가겠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그 정도 상황이 된다면 정당 지지율 회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거다. 그러면 올해 내내 정당 지지율을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저쪽 지지층이 붕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의 붕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당 지지층들이 어떻게 붕괴될 것인가의 상황들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유지해낼 수 있을 것인가. 영남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이 패배하게 되면 국민의힘은 어떤 정당이 되느냐. 장기적으로 소수 정당화돼요. 그러니까 수도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못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승리할 수 없는 정당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수도권에서 근거를 갖고 있을 만한 지분 자체가 사라지게 되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다수당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쪽이,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쪽 진영이 너무나 큰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전 그렇다면 지금 그 길을 서서히 가려고 하는 것 같다. 뭐냐면 어느 상황이 되면 알 수는 없으나 그런 상황이 오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 전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그래서 오늘 원내대표를 누굴 뽑는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국민의힘 미래의 바로미터가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긴장하면서 이제 봐야 될 것이 예. 이런 지경, 이런 상황에도 지지율이 정당 30% 정도가 나온다. 이건 이제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러면 정당에 대해서 정당의 건강성, 정당의 개혁성, 혁신성과 관계없이 지지를 이만큼 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그래도 30% 유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대선을 치렀는데도 41%를 얻었다고 하면 자 지금도 이 상태가 더 나빠지지 않아도 30%가 유지된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민주당 또는 지금 이제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정확하게 저는 판단해야 하는 지점이라고 봅니다. 이쪽에서 좀 잘못하게 되면 이쪽은 언제라도 결집해서 더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이쪽에서 잘하더라도 끝까지 30%는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전제로 보기 때문에 저는 국힘을 절대로 얕잡아서는 안 된다. 국힘 개별 정치인들을 실력이 부족하다. 그리고 조직력이 국힘은 정당으로서 매우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 저희 감각으로는 이 정도 상황이면 정당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가 아니고 한 트리플 스코어 정도로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정 운영 지지율이 진짜 한 80% 가고 국힘은 지지율이 20% 언더로 떨어져서 정당으로서 존재 가치가 없다고 가야 할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조금만 다르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반대로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 쪽에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거꾸로 뒤집어질 여지가 있어서 굉장히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지금도 실용 노선, 중도 확장, 보수 정책을 좋은 것을 받아 안고 가겠다라고 하는지가 여기에 저는 다 숨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국힘이 지금 현재 지리멸렬하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그냥 그 자체로서 즐길 일은 절대 아니다.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과 토대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로 좀 긴장감을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충분한 대비와 긴장감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